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이번 주에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교재를 보면 80페이지부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이제 5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중개계약. 두 번째가 정보망. 세 번째가 확인설명 의무. 네 번째가 거래계약서. 다섯 번째가 보증제도. 이렇게 5가지.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이라 그러면 요게 같은 말로 의뢰입니다. 의뢰. 중개업소에 내놓는 걸 얘기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는 걸 얘기하고, 이때 말로 한 게 일반적인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장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표준서식이란 말이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서식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을 의미하죠. 별지서식이다, 별지에 나와 있는 서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법조문상으로는 이걸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는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국장이 권장하는 거.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다. 출제하는 사람은 이런 관청을 주로 바꾸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표준서식, 법정서식을 실제로 만들어놨느냐, 있느냐, 실제로 만들어놨다 이런 거죠. 진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제 만들어놓은 서식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반 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까? 반드시?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까? 왜 아니죠? 권장사항이고, 권장. 권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썼다면 이러한 일반 중개 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합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 한 6, 7번 나왔을 거예요. 이거 한 2번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 요 조문 많이 나오고요. 요때 이제 요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법에 보면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필요적 기사항이 또 있어요. 이것도 최근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필요적 기사항은 4가지예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예정금액, 그 다음에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 복비, 보수,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인회사가 준수할 사항, 그 다음에 위치하고 규모, 요 4가지가 일반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될 필요적 기사항 4가지죠. 요 4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막 한 문제로 나오고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문제 지문에 한 지문씩 섞여서 나오고, 간혹 가다는 또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개념 자체는 전속 중개계약은 한 중개업소에 내놓는 거. 근데 전속 중개계약이다 그랬을 때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다른 말이 없으면 3개월이 원칙이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이제 약속시간이죠. 다만 얼마든지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있죠. 한 달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언제로 할 건가? 그것은 의뢰인과 개공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요게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주 내용이 뭐냐면 의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을 때는 서면으로 체결하게 돼 있고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면의 이름은 법조문상으로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계약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것을 법정서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름이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을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그 점에서 요것을 자주 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있습니다요. 근데 그 법정서식을 반드시 써야 되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이 있고, 이게 법정서식이죠. 그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비해서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존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가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의무는 바로 널리 정보를 퍼뜨릴 의무다. 정보 공개 의무다. 이때는 서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서식에는. 그때 정보 공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거래 정보망에다가 올려서 공개하든지, 또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이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정보망에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리다. 요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선택사항.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100%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100%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싫다고 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의뢰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 예? 이거 잘 내죠? 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공개할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정보 공개하는 게 7일 이내 공개하듯이 7가지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할 7가지 내용은 암기를 해버리면, 소벽 씨라고 하는 사람이 연근 아시죠? 입에 물고 너무 좋아서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예찬하더라. 연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연근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싫어하는 게 뭐냐면 토란입니다. 토란. 맛있습니까? 네. 저는 끝에 그 쓴맛이 싫습니다. 무조건 단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바로 아까 저 연근, 그 다음에 저기 토란 이런 거예요. 자, 성이 소가입니다. 소벽 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가 양반이 권공이 예찬하더라.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건축물의 종류 막 이런 것들. 벽하면 뭔지 아시겠죠? 벽면, 도배. 두 개밖에 없어요. 시는요, 각종 시설의 상태 공개하는 게. 그 다음에 연자는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자는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마트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런 거예요. 입자는 뭐예요? 입지 조건. 환자는 뭡니까? 환경 조건입니다. 권자는 뭐겠습니까?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것. 공자는 뭐예요? 공짜로 딴 건 전부 다 같아요. 내용이. 공법상, 규제상.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하는 겁니다. 예자는 뭘까요? 예정가요. 예정가. 내놓은 금액.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고. 플러스 정보 공개할 때는 주의해야 될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걸 정인, 지임 이렇게 암기를 해보자고요. 정보 공개할 내용인데 인자가 뭘까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의 주소, 성명 같은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거고요. 공시지가도 정보 공개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만 임대차에 대해서 알선하는 경우는 이 공시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자는 임대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개 여부가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시지가는 원래 공개할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차는 임대차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하죠. 이것 갖고 출제합니다. 출제는 거의 이거보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했으면 공개했다고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한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고, 이때는 증거 남기는 차원에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개 사실을 통보한다 했을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 자체는 정보 공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요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 자체는. 근데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건요 지체 없이 서식에 나오는 의무죠. 네 번째는 업무 처리 상황을 그때그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알려줄 의무, 이렇게. 자, 이때도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통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시험은 주로 문서로 한다는 걸 주로 출제를 했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알려줘라, 보고해라. 진척사항을 이 뜻이죠. 요 네 가지 의무. 그 다음에 권리가 또 있죠. 권리.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업소를 통해서 팔린 경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개업공인회사한테 전속으로 내놓은 상태, B가 개공. 그런데 A가 B를 못 믿어서 딴 업소에다 또 내놔가지고 딴 업소 사장님 C가 D를 붙여서 D가 이걸 사서 이 집이 진짜 팔려버린 거예요. 이럴 때 B는 A 보고 내가 이거 팔아줬으니까 복비 내놓으라 이런 소리는 못할 거고, 그러나 처음에 약속을 전속으로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있다. A는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이랬을 때는 위약금 100%인데 이게 지불해야 될 약속한 복비만큼의 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B는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켜서 거래가 됐을 때는 보수 명목으로 90만 원을 벌게 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복비는 못 받아도 위약금 쪼로 90을 벌게 되니까 B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팔리기만 하면 보수 확보가 잘 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소개한 개업공인회사를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시도하고 계약한 그런 경우인데, B라는 개업공인회사 처음에 전속으로 맡은 물건이었는데 C를 한번 보여줬더니만 한 번요 C가 A하고 둘이 계약을 하면서 요 B를 배제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B가 A 보고 복비 내놓으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요. 못해요. 한 번 보여줘가지고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에 이르게끔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때 이게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복비 달라고 못해. 그리고 대신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있다. 약속한 복비만큼의 위약금 그대로예요. 배제 당해도. 세 번째는 스스로 케이스예요. 스스로 케이스가 시험에서 요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죠. 이 스스로 케이스는 전속으로 맡긴 물건이었는데 B라는 개공한테 C가 나타나서 이 물건을 둘이 협상해서 사버린 거예요. 전속으로 내놓은 물건인데 이 둘이 계약을 해도 되겠는가? 된다. 전속 중개 의뢰가 이 자체 스스로 찾아낸 사람이랑 조건을 교섭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B가 A 보고 내가 해줬기 때문에 복비 내라 이런 소리 못하고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이라고 못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해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이 말을 믿고 B가 비용을 쓴 게 있을 때는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쓴 비용이 부풀려져 가지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팔아줬을 때 받는 복비보다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개 보수의 50%가 상한선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을 70만 원 썼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요거의 절반인 45만 원만 주면 끝이고, 만약에 비용을 갖다가 B 개공이 10만 원 썼다 그러면 10만 원 주는 겁니다. 이거의 절반인 45만 원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이 스스로 케이스가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잘 나와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의무 위주로 출제되고 전속 중개 계약의 의무 위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이게 한 지문 들어갈 때가 있고 아예 안 들어갈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가만히 보면 이런 서면으로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아까 일반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반드시 일반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전속 중개 계약하고 다른 점.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널리 정보를 퍼뜨릴 의무가 없어요.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통보하고 통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일반의 경우에 널리 정보를 퍼뜨릴 의무가 없다는 거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정보를 뭐야? 의뢰인이 반대만 안 하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시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80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80페이지 1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그랬죠? 꼭 써야 된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2번.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가능하죠. 여러 사람이랑. 지금 1번 문제는 일반 중개계약을 묻고 있습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은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할 수 있죠? 틀린 겁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회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의뢰인이, 자, 법조문에 뭐가 있냐면 이것 말고도 의뢰인이 개업공인회사 보고 일반 중개계약서를 씁시다, 응?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말로 하지 말고 우리 개공한테, 사장님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 조문이 있어요. 의뢰인이, 손님이 사장님 보고 우리 말로 하지 말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씁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요게 들어가야 되죠? 그 중에 요 준자가 뭡니까? 준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해 볼 수 있다죠, 있다. 그죠? 이 조문에 따르면. 근데 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청할 수 없다. 있다를 없다로 바꿔놓은 데 불과해요. 아주 그냥 그렇게 출제했죠. 자, 4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의뢰인이 개공한테 일반 중개계약서를 씁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준수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에요. 5번. 개업공인회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제한할 때는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의무란 얘기인데 그런 거 없죠.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요, 맞는 거고요. 맞는 게 몇 번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2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4번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십니다. 4번. 오른쪽 페이지 4번. (4번)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그대로인데 1번은 5개월간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유효기간을 5개월로 했다는 얘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B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맞죠?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 법에 맞는 것들이고, 2번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씁니다, 지금. 근데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를 기재했다. 맞죠? 일반 중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될 필요기사항 중에 예정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들어가죠? 요거 물어보는 거 요거.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되고 안 쓰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정지입니다. 이거 업무정지.
3개월이 됐든 뭐 2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속중개계약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 다음에요.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합니까? 3년. 이거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정지. 5번.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는 예정금액은 임대차다 그래도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예정금액은 정보 공개할 내용이 들어가죠. 임대차라고 해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는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도 정보 공개할 내용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도 정보 공개할 내용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다만 임대차라면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 공시지가 얘기하면서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이라고 하면 공개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틀렸죠? 맞게 고치려면 공시지가를 완전히 빼버려야 맞는 겁니다. 공시지가 자체를 빼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다. 5번 틀린 거죠? 자, 84페이지 보시면 7번 문제를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니다. 7번을. 자, 7번에 보시면 이게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귿번에 있는 특정한 개업공인인사한테 이게 한 명의 개공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건데 전속중개계약서를 그래서 리얼번에 나온 것처럼 2통을 작성했다 이거요. 디귿번하고 리얼번이 처음에 나오는 얘기.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공개해야 되겠죠. 정보 공개니까 기억번입니다. 그리고 공개했으면 공개한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주게 돼 있죠. 요게 니은번입니다. 매물 등록 확인서를 제출한다. 요게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통보 문서로 해야 됩니다. 확인서죠, 확인서. 매물 등록 확인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미음번. 2주일에 1회 이상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한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계약이 덜컥 되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비읍번. 거래 완성이 계약 체결이요. 그리고 이게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됐다면 정보망 사업자한테 그 집 팔렸다고 마지막으로 알려주겠죠. 동그라미 시옷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나오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는 아닌데 옛날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순서를 물어보고 있어요. 옛날 기출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거래 완성이나 그 다음에 뭐요 그 비읍번이나 시옷번이 없었어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어봤던 거죠. 네. 이게 시간적 순서입니다. 이게. 자, 오른쪽에 있는 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내용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좀 됐습니다만은 기출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 근데 반드시 정보망에다가 공개해야 됩니까? 일간신문이 있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보망을 좀 아셔야지 2번을 맞출 수 있는데 아마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일반이 됐든 전속이 됐든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어. 근데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가 되면 정보 올린 쪽 개공은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그 물건이 팔렸다고, 세가 나갔다고 사업자한테 통보해주게 돼 있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했다면 동그라미 2번에 나온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일반 같은 경우 4번 보시면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은 일반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니죠.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5번 지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중복해서 의뢰하는 것이 일반이니까요. 5번은 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건 2번. 10번 풀어보시고요. 정보 공개할 내용을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보 공개할 내용에 거기 보면 조세 이런 거 나옵니까? 조세? 세금. 정보 공개할 내용에 세금 없습니다. 정보 공개할 내용에 복비 나옵니까? 복비? 없습니다.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거의 조세 아니면 복비예요. 아니면 인적사항. 이거. 인적사항은 뭐죠? 공개? 금지죠. 금지.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 거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네. 자, 11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11번. 기억번은 벽이죠. 벽. 리얼번은 인적사항인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디귿번은 연계성. 리얼번은 시설의 상태. 공개하는 거 맞잖아요. 정답 4번. 12번 풀어보십니다. (12번에) 1번 기억번. 이건 늘상 나오는 거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표준서식.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그걸 꼭 써야 됩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도대체 몇 번 나왔는지 모릅니다. 12번 기출문제예요. 최근. 리얼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은 3개월. 맞고. 보존기간은 3년. 맞죠? 그래서 정답은 X 동그라미 1번인가요? 자, 1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이것도. 기억번에 나와 있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은 특정인한테 의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요. 리얼번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요거 틀렸네. 디귿번은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 거. 문서로요. 일단은 2주일에 1회 이상 하는 겁니다. 맞고요. 리얼번 같은 경우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또 의뢰해가지고 팔렸다, 거래가 됐다 이랬을 때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건 리얼번 하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풀어본 거 말고 다른 문제를 갖다가 절대 풀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재미삼아서라도 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다 무너집니다. 자, 이번에 거래 정보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에 걸쳐서 정보망에 대해서 칠판에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 겁니다. 요게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얘기하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정보망에 드나들면서 물건도 올리고 검색하는 요 회원들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물건도 올리고 검색하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죠. 네. 이 정보망 사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의 이름이 한방입니다. 한방.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이건 가만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배타적인 공간이에요. 일반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의뢰인은 직접 물건을 올리거나 검색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망은 첫 번째 징표가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드나들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들 상호 간에 물건에 대한 매물 정보를 갖다가 교류하는 사이트 공간이에요. 이걸 정보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망이 되려면 이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이 필수예요. 지정을 받은 사이트만 정보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망 그러면 징표가 두 가지. 개공들만 회원이 되는 거. 국장의 뭐요? 지정을 받은 거. 자, 개공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국장의 지정을 받지 않는 것은 사설 정보망이에요. 많습니다, 꽤. 근데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협회 그 한방이라는 사이트 그것밖에 없다. 자, 이랬을 때 이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들이 전속으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내놨을 때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정보방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정보방을 이용해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중간에 낀 개공이 분명히 두 명이야. 혼자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정보방이다 그랬을 때는 이건 공동중개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정보방이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으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5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 지정 요건 5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지정받을 수 있다. 자,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5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 숫자입니다. 회원 숫자입니다. 회원. 이 개업공인중개사 숫자가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 숫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시도별로는 최소한 몇 명은 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까? 30명입니다. 5에서 2 빼자고 그랬어요. 5에서 2 빼면 30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되겠다. 구체적인 용량은 누가 정합니까? 컴퓨터 설비의 구체적인 용량, 성능? 국장이 정합니다. 이거 바꾸면 또 틀립니다. 등록관청 그러면 시도이사 그러면 틀리는 거.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1명 이상. 근데 이 둘은 정보방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런 증 소유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임원들 중에서라도 이런 증 소유자가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 1명 이상.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요거 1명 이상은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도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정 요건 중요한 거 했고요. 지정 절차를 보면 일단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정 요건을 갖춰서 지정 신청은 지정해주는 사람이 국장이니까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국장이 심사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지정 처분이다. 이렇게. 이때 지정 신청할 때는 가만히 보면 지정 신청 자격은 개인 사업자도 인정이 되고 법인 사업자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법인 사업자 중에서 지정 신청해서 지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협회입니다. 협회. 그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한당. 거의 유일합니다. 협회가. 근데 이때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다른 법인 사업자는 다 지정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큼은 지정 신청을 못하고 지정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14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조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하는 게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인은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 법인 개공만큼은 지정받을 수 없다. 딱 한 번 출제됐던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대비할 게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느냐? 안 냅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고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지만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란 법이 없다. 법에 없으니까 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대신에 이제 구비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구비서류 제출. 이 제출할 구비서류가 몇 가지겠는가? 바로 5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니까 5가지 구비서류를 내야 되겠다. 그 5가지 구비서류를 보면 첫 번째 게 중요한데 바로 등록증 4번입니다.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등록증 4번이에요. 원본 그러면 틀립니다.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이겁니다. 등록증 4번. 원본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입니다. 기사 자격증 4번이고요.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요게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가 안 되는 게 관청이 확인해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그랬고 분사무 설치할 때도 책임자의 자격증을 다 확인해 보니까 4번은 원래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이게 자격증 원본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원본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보실 게 일반적으로 구비서류다 그러면 보통은 4번들을 내는 겁니다. 입증하는 거니까. 보통 4번이에요.
원본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원본인 경우 대표적인 것이 업소에 걸어둘 때는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원본을 걸어두는 겁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그걸 교체하는 거니까 그때도 등록증 원본을 내는 겁니다. 휴피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갖다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갖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원본을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원본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사본입니다. 구비서류가. 여기 원본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본이지. 이게 원칙인 거예요. 큰 흐름을 아셔야 돼. 네 번째는 뭐냐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이것은 요걸 입증하는 서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 그것도 구비서류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이걸 입증하는 서류죠. 근데 하나 알아두실 게 이 컴퓨터는, 이 주된 컴퓨터 나왔죠? 컴퓨터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설비를 얘기합니까, 이거? 이 컴퓨터 누구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 겁니까? 당연히 사업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맞추신다고. 그런데 문제 지문에 나와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는, 그러면 여러분 다 맞다고 그럴 거예요, 이거. 둘 중에 어떤 거냐 그러면 맞추지만은. 개공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누구 건지 2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개공가 아니고 신청자 거. 자, 이런 구비서를 맞춰서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 내 지정을 해주죠. 그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지정대장에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되면 바로 그냥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약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갖다가 만들어서 승인 받도록 돼 있다. 약관. 이 운영규정의 승인은 역시 승인권자가 국장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보망은 컴퓨터의 용량도 국장이 정하고 지정해주는 사람도 뭐예요? 국장이고 약관 심사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도 다 국장이에요. 이 승인까지는 요 걸리는 시간이 3개월 내 승인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설치 운영을 하게 돼요. 진짜 운영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설치 운영하느냐? 그러면 설치 운영은 언제까지죠?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요거 1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승인 받은 때부터 요렇게 1년이 아니고 그림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밑에서 갑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정 절차예요. 그래서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 여기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30일이고 심사기간 짧아야 됩니다. 요건 3개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 내 승인 여기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길어서 1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규정 나오는데 이 운영규정은 중요한 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는 이 구비서류에는 운영규정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죠. 이걸 말로 물어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습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래버리면 틀려버립니다.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뭐요? 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말로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이용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 2가지.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 3가지. 이렇게 해요.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는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개공 아닌 자, 이걸 다시 바꿔서 개공 이외의 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 정보하고 다르게 공개해도 안 되고 올릴 때, 정보를 올릴 때 개업 공인중개사들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되죠. 이게 누가 지켜야 될 의무냐면 사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 그래서 암호화해서 사, 이, 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크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에다가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건 상대적으로 요것은 이거보다는 덜 중요한데
개업공인인사는 정보를 이용할 때 허위로 매물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되면 여기 아까 문제에도 나왔던 거예요. 거래가 성립된 사실을 즉각 통보하죠.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개업공인인사가 누구한테요? 사업자한테. 물건 올린 쪽 개공이 이거 팔렸다고, 새 나갔다고 여기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겁니다. 이 거래 성립 사실 통보무가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래가 됐을 때는 이거 다 생기는 거예요. 이 무가. 개공한테. 일반이든 전속이든. 전속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안 지키면 업무정지죠. 여기 잘 나온 건 아닌데 나오면 엄청 어렵습니다. 등록 취소 아닙니다. 이거. 허위로 매물 등록해도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를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를 암기할 때 취취와 부운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1불입니다. 이렇게 5가지 사유. 지정 취소. 부운 사이다차가 1달러입니다. 이렇게. 부가 뭘까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그랬을 때는 지정 취소 사유. 운자는요? 운영규정을 갖다가 승인받을 건데 승인 안 받았다. 운영규정을 준수할 건데 위반했다. 이렇게 되면 취소 사유. 사이다차가 너무 유명하죠. 거래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 아닌 자의 뜻이에요.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해 주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취소해요. 이건 뭘까요? 일자. 이거죠,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다는 1년 내 설치 운영 안 하면 그때는 지정 취소해요. 불은 뭘까요?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까요? 돌아가셨거나 또는 법인이 어떻게 됐을 때 해상. 이걸 보면서 여러분 떠올릴 게 거래무 사업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그 증거가 이겁니다. 사망 얘기가 나오죠. 그 개인 사업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요 3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답니까? 할 수도 있답니까? 간간히 냅니다, 이거. 자, 이런 지정 취소일 때는 가만히 보면 취소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청문회해야 됩니다. 취소니까. 사전에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죠. 그런데 지정 취소의 5개 중에서 청문회에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제일 끝에 나온 불가능. 사망이나 예상 같은 경우 청문하라 그러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청문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응? 마지막. 요 중에서 제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게 바로 사이다차죠. 제일 중요한 법 위반행위가 이거란 말이에요. 형사처벌까지 가죠, 이거. 지정 취소는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까지. 네, 됐어. 눈 뜨세요, 이제. 쉴 시간이 됐어요. 자, 칠판 지우지 마시고.